이번에 이 연예인분께서 좀 해명을 하시면서 이게 정신과약이 결국 마약류여서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서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약을 복용한 걸로 의심된다고 신고되었던 한 연예인분의 사건이 좀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죠. 맞아요. 그분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거는 나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 약을 먹은 게 이제 검사에서 마약으로 오인되어 나온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셔서 더 뭔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들로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자청해서 하신 것 같던데 아마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실제 이런 경우들을 좀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체온검진에서 이 마약육종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을 중단하도록 좀 권유를 드렸던 적은 있어요.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이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괜히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오픈하시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어가지고 약을 중단하도록 권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화장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마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약을 드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전 걱정되면 뭐 며칠 끊으시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정말로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하고 이제 환자분도 좀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 검사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양성, 가짜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럼 이런 게 왜 일어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는 건데 이번에 이 연예인분께서 좀 해명을 하시면서 이게 정신과약이 결국 마약류여서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은 이제 정신과약은 역시 마약인가? 이런 오해가 더 올라가실 게 저희는 좀 염려가 돼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지 우동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마약하고 마약류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엑스터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류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약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마약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이라든지 졸피뎀 같이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라고 이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곧 마약이다 라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마약류라고 그걸 다 묶어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열심히 관리해야 될 약물들이라고 해놓은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에 의심되면 그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일단 마약을 한 걸로 좀 의심이 되면은 첫 번째로 스크리닝 검사라는 걸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싶을 때 처음으로 하는 건 이제 자가 진단 검사 키트잖아요. 네, 그 자가 키트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소변 검사를 하는데 이 코로나 자가 키트 하는 것처럼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는 이 위양성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변 검사를 할 때는 마약 6종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류로는 대마, 필로폰, 암페타민, 코카인, 아편, 그리고 엑스터시까지 이렇게 6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소변 검사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이 검사다 보니까 이 물질 자체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서 이 약이 대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대사의 결과로 대사체라고 하는 이제 부산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산물들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몸에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약류 소변 검사를 할 때 아큐사인이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시약 안에는 마약을 잡아낼 수 있는 항체들이 들어있어요. 항체가 이 마약의 대사체와 결합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검출해내는 원리로 마약 복용 여부를 찾아내는 건데요. 이제 항체 항원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를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각 같은 거랑 붙어가지고 있으면 빨간 줄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항체 항원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 대사체들끼리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마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먹었는데도 비슷하니까 가짜 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자면 이제 정우성을 무조건 잡아라. 정우성을 체포해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되면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일단 그쵸. 잡고 보는 거야.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잡혀갈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일단은 가보자. 저요? 나랑 동훈이는 그냥 이제 빠지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정도로 위험성이 많다. 네, 위험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마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먹었는데도 이 시약 속의 항체랑 붙어서 이 가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상보 씨 약 뭐 드셨는지 보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양성이 나올 수 있겠던가요? 종류도 다양하게 드시던데 지금 정확히 어떤 걸 드시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이제 뭐 복용 중이었던 약물이다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작성하신 서류 같은 게 언론에 좀 공개돼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약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정신과 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위양성을 일으키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게 설트랄린 같은 항우울제가 있는데 네. 이상복 씨가 드신 약에도 이 트랄린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벤조디아제핀은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고 계셨어요. 뭐 데파스, 디아제팜, 라제팜, 브로마제팜 뭐 등등등. 근데 이 계열의 항불안제들이 이런 위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럼 정신과 약물이 그래도 마약 검사에 걸릴 수 있구나. 역시 위험하니 피해야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정말 많이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대사체가 비슷하게 네.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약이 더 흔하게 네. 걸립니다. 그냥 일단 커피도 걸릴 수 있다고 네. 하고요. 저희가 정말 흔하게 먹는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 그쵸? 그리고 슈다패드, 슈도에페드린, 그리고 종합감기약,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도 다 그냥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정신과 약이 하필이면 좀 더 뭔가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언론에서 아무래도 더 이제 자극적인 제목들을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약류라고 이름이 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1차 이제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의심이 되면은 그럼 이제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모발을 이용한 검사를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이용한 좀 비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체들로부터 딱 그 의심물질 자체만 찾아내는 검사법이라서 아주 정확하고 여기 걸리면 이제 빼박이죠. 근데 그럼 처음부터 이걸 왜 안 하냐? 되게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 검사를 하진 않고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차 검사에서 양성 나온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이 검사가 또 빨라요. 맞아요. 소변으로 하면 또 금방 나오기 한 때문에 5시간 정도면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처음에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상보 씨가 복용한 약들 리뷰를 해봤을 때 충분히 이 마약의 검사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약을 이제 처방받은 내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공개가 된 부분들을 보니까 종류가 좀 다양하고 용량 자체도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을 처방량보다 뭐 한 봉지라도 더 복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술과 같이 좀 복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의식이 혼탁해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환각을 봐서 마치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저희가 계속 걱정되는 게 안 그래도 정신과 약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불안이 많으시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주변에 안 좋은 시각 사회적인 편견이 많은데 이번 사건이 그런 편견 오해를 더 늘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제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정신과 약물을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변명하기 위한 용도로 좀 미리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양성이 뜨면 크로마토그래피 검사에서 걸리실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미리 준비하는 수단으로 쓰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이거 나중에 검사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처음에 그 위양성으로 떴던 그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견서를 작성을 해드렸고, 네, 그게 제출이 돼서 이제 무사히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너무 미리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초에 위양성 확률 자체가 높지 않고요. 설사 위양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2차 검사에서 정확하게 판별이 가능하니까 괜한 억울한 오해를 살까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